라지브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최근에 이제 주가가 꺾이면서 뭐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흐름상 보면 눌렸다 올라갈 것 같아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주가는 그 공포를 타고 오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안 좋은 악재가 계속 터지니까 주가가 단기적으로 꺾일 수 있어요. 근데 결국 시장에는 돈이 얼마나 있느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영레포죠. 영레포라고 하는 건 연준이 보유한 채권을 금융사나 머니마켓 펀드의 일정한 시점이 지난 후 되사는 조건을 걸고 파는 것으로 시중 유동성 흡수 수단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냥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도 그 돈이 남으면 CMA에 넣죠. 그럼 기관들이, 자, 채권이 안 좋았잖아요. 작년에 워낙 채권 학살이라고 할 정도로 마이너스가 났기 때문에, 자, 은행이나 기관들이 채권을 살 수는 없어요. 부담스러우니까. 그러면 단기적으로 금리를 더 조금이라도 놀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CMA나 MMF에 넣는 건 수익이 낮은 거 압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이자 받으려고 넣어 놓듯이, 기관들이 쓰는 게 바로 연준의 영레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준의 채권을 사서 이자를 그만큼, 물론 높진 않지만 작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이죠. 여기 이제 코로나 끝나고 주가가 최고점을 찍었을 때가 이제 12월이지만, 그때부터 보면 영레포가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럼 무슨 얘기냐? 매도를 한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이 주식에다가 돈을 잔뜩 넣어놨다가 또는 채권을 잔뜩 샀다가 이제 이익 실현을 했겠죠. 그러면서 점점 그 돈을 어디다 두지? 채권은 못 사겠고, 그럼 안전한 영레포에 맡기자, 이런 식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게 기가 막히게 또 2023년도 1월에 고점이라는 건 뭡니까? 이게 자금이 왕창 우리 기준으로 CMA에 들어있는 거죠. 예수금이 풍부한 거예요. 그러다가 7월부터 이게 줄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줄어든 돈은 어디로 가 있을까요? 주식이나 채권이나 이런 또 투자 자산으로 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작년 2023년 11월 기준으로 영레포 잔액이 최저 2년 만에 이제 거의 최저치에 다다랐다. 그러면 돈들이 투자 시장으로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그럼 개인 투자자들의 돈도 투자 시장에 더 들어오냐? 그건 아니죠. 그거는 개인들은 신용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더 높은 수익을 위해서는 신용 매매를 하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이제 마진이라고 표현하죠, 미국은. 자, FINRA는요, 미국 금융산업 규제기관인데 우리나라 증권업협회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또 이제 증권 그 업자들 요 협회에 해당하는데, 자, 마진 부채, 마진 뎁이라고 해요. 신용을 쓰는 것인데, 보시면 여기 2008년도입니다. 요 빨간색이 S&P의 실제 가치를 표현한 거고, 요건 이제 마진, 그러니까 신용을 얼마나 썼느냐의 문제인 거죠. 여러분, 버블이 꺼질 때 요게 2008년도고요. 2020년도 요게 이제 2000년대죠. 닷컴 버블 때 보시면 S&P가 올라가요. 신용이 아래에 있다가 높은 가격대가 간다 그러면 이 신용이 초과를 합니다. 그러면서 터지거든요. 그렇죠. 이거 확인이 어느 정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근데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신용 투자가 광범위한 시대는 아니었으니까 이 격차가 크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2008년도에는 어느 정도 금융시장이 많이 발전했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미리 신용들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꺾이면서 주가가 폭락. 사실은 주가가 폭락하니까 이게 신용이 꺾이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과도하게 신용이 높았는데 지금 보시면 안 그래요. 이건 개인들 거의 신용이기 때문에, 코로나 끝나면서 이제 2021년도 말에 우리 고점 부근에서 보면 신용융자가 엄청나죠? 지금은 없습니다. 생각보다 낮고요. S&P는 이렇게 고점을 갔는데 신용융자가 없다. 그럼 이거 개인 물량이 들어온 게 아니라,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죠.
기관 물량이나 금융기관의 세력 물량이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예, 기관하고 세력이 많이 산 것 같아요. 그럼 이 얘기는 일맥상통하죠. 영래포 빠진 게 어디로 왔습니까? 주가로 들어왔을 거고, 아마 얘들 이제 비트코인도 사고 있겠죠. 현물 ETF를 만들었기 때문에, 예, 이거를 투자자한테 이제 팔려면, 예, 매매를 하게 하려면 본인들도 비트코인을 사야 되죠. 이런 대로 자금이 지금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장세는 개인 장세가 아니라 제가 볼 땐 금융기관의 장세다. 그럼 이런 특징은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개인들이 따라올 때까지 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차라리 투자를 하셔야지, 이렇게 눌릴 때 투자하셔야지, 더 위로 가서 사면 이제 폭탄 돌리기가 될 수 있다. 기관이 올린 물량, 얘들이 아주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를 할까요? 그럴 거였으면 영래포에 맡긴 돈을 빼서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단기 자금을 땡겨서 증시를 올리고 있다. 이거는 아주 오래 올릴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고, 자, 미국은 우리랑 좀 다르죠. 금리가 지금 이렇게 높으면 우리는 고통받는데 미국은 생각외로 개인은 고통을 덜 받습니다. 이유는 고정금리 대출이라 그래요. 고정금리 대출이 90%가 넘습니다. 그럼 얘들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72, 2000년 말 이후 최고치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90%가 저금리에 가입돼 있고, 얘들은 보통 30년, 50년 막 모기지 써버리죠. 그래서 생각보다 안 힘들다, 개인은.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시장이 한꺼번에 꺾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좀 더 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고점 부분은 이제 트라이를 하고 있다,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는 그래서 홀딩 잘하면 됩니다. 그리고 눌릴 때 부담 없이 분할 매수 하시고, 어느 정도 현금, 저는 추천은 30%입니다. 30% 예수금 들고 따라가신다면 그래도 이 올라가는 장을 버릴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투자자는 올라갈 때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눌릴 때 잘 담아 놓으셨다가 버블장을 더 간다고 해도 반드시 우리는 거기서 수익을 내시면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가 매수를 추천드리는 건 아니지만 개인이 충분히 그것을 따라갈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은 지금 올해 11월까지는 올릴 거다, 그리고 내년까지도 분명히 끌어올려 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려운 게 개인보단 지금은 정부입니다. 지금 미국의 정부 부채가 역대급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리 인하를 우리가 계속 생각하잖아요. 그게 개인들 위해서 금리 인하하는 게 아니에요, 냉정하게 말하면. 개인들은 어때요? 대부분 대출이 주택일 텐데 우리도 주택 자금이 가장 크잖아요. 미국도 뭐 다르긴 하겠습니까? 미국은 지금 저축률도 높고 투자 자산도 많기 때문에 오른 미국 주식 팔아서 쓰면 되죠. 하지만 대출은 저금리로 받은 상황이라 개인은 리스크가 좀 적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개인의 소비가 급격히 하락했다, 이런 건 영향은 있겠지만 있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어려운, 상대적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문제지, 어쨌든 돈이 있는, 자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지금 여차하면 다시 투자를 시작할 겁니다. 그게 아마 6, 7, 8 그때쯤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우리는 그러기 전에 미리 3, 4월 잘 준비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은 정부는 지금 역대급 부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금리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럼 채권 발행을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채권 금리를 싸게 할 수 있나요? 아니죠. 계속 재갱신해서 높여줘야 되니까 부담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필요한 것이고, 그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을 때 뭐 사실 개인한테 영향이 가는 게 아니라 회사와 정부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근데 결국 금리 인하가 일어나면 인정을 하는 꼴이죠. 경기가 안 좋다는 걸 인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또 급격히 주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하기 전까지 투자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금리 인하하니까 더 좋아지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금리 인하가 확정된 올해 뭐 후반기 2번 정도 한다고 하잖아요. 그 전에 사놓으셔서 그 전에 수익을 내고 어느 정도 또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훨씬 현명하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최근에는 장이 좋아져서 안 보는 빅스 지수입니다. 공포 지수죠. 그럼 이 공포 지수와 나스닥 종합 지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실업률입니다. 실업률. 과거의 궤를 보면 여러분 실업률이 이렇게 해서 역대급 저점이 가요. 여기 역대급 저점이죠. 이게 2000년도 닷컴 버블 때거든요. 자, 그럴 때 주가는 고점이 옵니다. 여기 보시면 나스닥이 최고점이 오죠. 근데 잘 보시면 이게 뭐 완전히 들어맞는 건 아니지만 빅스 지수가 이 최고점에서는 당연히 저점을 형성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하락하면서 빅스 지수가 뻥 하고 튀어 오르거든요. 그래서 빅스 지수 높을 때를 봐서는 우리가 저기를 할 수 없어요. 빅스 지수가 아주 높을 때를 생각해서는 그때 뭐 매도한다 늦습니다. 벌써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가 빅스를 왜 보냐? 이 저점 구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거에 닷컴 버블 때도 높다가 이렇게 내려오죠. 그리고 어느 정도 저점을 형성한 다음에 바닥을 한번 파는 때가 있어요. 요때가 거의 최고점이었거든요.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를 보겠습니다. 그때도 쭉 내려와서 여기서 저점을 팠죠. 근데 여기 박스에선 조금 벗어나지만 그럼 침체는 그 뒤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스가 저점을 치는, 그리고 여기서 한동안 횡보하는 구간에 가격이 높잖아요. 나스닥은 고점 근처를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부터 조심해야 될 단계인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역시 바닥으로 가서 깔리고 있죠, 밑으로. 지금도 조심해야 될 구간은 맞는데 요게 한두 달에 영향을 준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도 우리가 장단기 금리, 미국 장단기 금리 차 보죠. 그런 것처럼 이제 슬슬 조심을 해야 되는 바닥 구간에 왔는데 그렇다고 한 방에 이게 꺾인다 또는 주가가 폭락한다 이런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개시는 됐어요. 제가 볼 때 이제 어닝은 울리고 있는 거고 조심하셔야 될 구간은 왔고 역대급 고점에 왔죠. 그래서 여기서 돌파를 못하냐? 아니요. 돌파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당연히 리스크가 있다. 이것을 확인하시고 가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실업률이 드디어 어때요? 바닥에 갔죠? 그러면서 지금 꺾어 올라가려고 막 꿈틀꿈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다 주가가 폭락할 때 보면 실업률이 꺾여 올라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실업률이 오히려 6개월 정도 상승한 이후에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업률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제가 볼 때 한 6, 7개월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 구간 동안 여러분 자산을 잘 지키셔야 돼요. 그러면 혹시 뭐 아직 상승도 다 안 끝났는데 하락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미리 좀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혹시 이제 고점에서 하락이 시작하면 여러분 투자를 멈추셔야 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 견해는 그래요. 그럴 때는 예수금을 늘려놨다가 원칙적인 얘기지만 뭐 항상 갖고 있으라고 말씀드리니까 뭐 새로운 것도 아니죠. 싼 걸 사시면 됩니다. 싼 걸 산다는 얘기는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 MSFT를 볼게요. 지금은 최고 1위를 달리고 있죠. 그런데 자 2000년대 닷컴 버블 때입니다. 이때 그때도 좋은 회사였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자 그런데 월봉 보시면 제가 여기 돌파 라인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꺾이기 시작하죠. 고점에서 꺾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주식을 사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주식을 침체기에 사시면 한참 걸립니다. 물론 싸죠. 좋은 기업을 싸게 사는 거니까. 근데 그렇다고 바로 반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돌파 라인을 깨는 주식 말고 그 구간의 돌파 라인을 이렇게 돌파하는 그런 주식들을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주가 주봉에서도 어땠습니까? 깨고 내려왔죠? 그러면 다시 반등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또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 이후로도 꽤 내려왔습니다. 자, 근데 어떤 주식이 그러면 돌파를 했느냐? 자, 유나이티드 헬스죠. 바이오 관련해서 미국에서 가장 우량한 회사입니다. 자, 월봉상 2000년대인데 어떻습니까? 돌파하고 올라가죠? 네. 그러니까 역박자로 가셔야 돼요. 그러면 종목을 우리가 빅테크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앞으로 여러분 향후의 수익은 빅테크가 좌우할 것은 저도 부인하지 않는데
단지 너무 높아졌을 때는 이 빅테크에서 수익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도 포트폴리오에 포진을 시켜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나이티드 헬스가 싸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AI가 끝나고 여러분 엔비디아가 어디에 투자하기 시작했죠? 예, 바이오에 투자하기 시작했죠. 예, 바이오 개발하는 업체들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의 다음 성장 동력은 여러분 GPU가 아닐 수 있어요. 예, 바이오와 연계된 그런 사업일 수 있으니까 저는 바이오를 지금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주 자체가 대부분 경기가 안 좋을 때 오히려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유나이티드 헬스도 좀 관심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자, 계속 상승했죠. 그러니까 그럴 때 침체기엔 차라리 이렇게 월봉에서 돌파 라인 상승, 여기서도 어떻습니까? 주봉에서 돌파 라인 상승했죠. 일봉에서도 돌파 라인 상승하는 이런 종목을 찾아서 투자를 하시면 그 안 좋은 구간에서도 상승하는 효과를 얻으실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경우는 그 이후로 안 올랐냐?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런 것들이 이번에 여러분 요 시기에 여러분 계좌를 향후의 제2의 엔비디아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발굴하시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캐터필러 같은 경우가 뭐 저점이라 지금 추매하라 이런 말씀 절대 아니고요. 상승 추세를 지금 잘 가고 있거든요. 여기는 월봉을 보시면 돌파 라인 상승했죠. 그러면 이제 지금 이거는 중기 이상은 아닙니다. 한 3개월 정도만 보시는 게 낫고 여기 한 400 라인 때까지 룸이 열려 있어요. 그 다음에 주봉상에서도 돌파했죠. 돌파라기보다 지지하고서 다시 재상승하고 여기 슈팅 라인까지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뭐 흐름이 괜찮습니다. 그러면 캐터필러라는 이런 종목이 빅테크가 아니잖아요. 그죠? 경기 순환 종목이고 침체 시에 오히려 안전하게 투자가 가능하신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앞으로 추가 상승 이후에 뭐 추가 하락이 올 때 겁을 내시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투자처를 바꾸시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일지 모르겠지만 뭐 저는 꾸준히 안내를 드릴 생각이고 여러분들이 보시고서 좋은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